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김석진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절기인 입하가 지나서인지 봄 향기가 가득했던 부산의 5월은 어느새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짧아지는 봄이 아쉽지만 계절의 순리를 막을 수는 없겠죠. 이제 슬그머니 우리를 찾아온 여름을 기쁘게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름을 행복하게 즐길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자리에 박철우 기자 그리고 장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기자분은 여름 어떻게 다가왔다는 걸 느끼십니까? 뭐 물론 더워서 여름이 왔구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느끼는 게 요즘에 그 이대호 선수가 네. 미국에서 홈런을 좀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뛰기 싫어서 여름에 더우니까 뛰기 싫어서 홈런 치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홈런을 치니까 여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철우 기자님. 아무래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옷차림이 조금 더 저 얘기할 줄 알았어요. 가벼워. 그리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집중해서 좀 아, 들으면 네. 당연한 거니까요.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 옷차림이 굉장히 좀 맞아요. 가벼워지면서 그 여름이 이제 왔구나.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제 음식 잘 이제 찾는 냉면이나 이제 밀면을 찾을 그렇죠. 때 밀면. 이제 뭐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스튜디오가 원래 이 조명 때문에 이렇게 좀 열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만 해도 좀 추웠잖아요. 이 스튜디오 안이. 그런데 지금은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에어컨을 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모기도 막 날아다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름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부산의 해수욕장인데 특히 이제 뭐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제 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빼놓고 우리 권역에 있는 해수욕장 위주로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그 부산의 해수욕장은 또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이렇게 일찍 조기 개장을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개장하는 곳이 맞습니다. 어디죠? 예, 날씨가 조금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의 뭐 대표하는 해수욕장, 그 중에 이제 해운대 송도 송정 해수욕장이 6월 1일 이제 조기 개장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여름 하면은 이제 7, 8, 9월, 뭐 7, 8월이 가장 핫한 여름이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장을 하는 데가 다대포 해수욕장, 일광, 임랑, 광안리 해수욕장 이렇게 네 군데가 7월에 개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폐장하는 시기도 조금 틀리죠? 다르죠? 네, 그 말씀대로 폐장이 다른데 송도하고 강안리 해수욕장이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폐장을 예. 하고 해운대, 송정, 그다음에 다대포는 이제 8월 31일 날 이렇게 폐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 조기 개장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작년부터는 7월달에 이제 개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작년에는 그 백사장 확장 공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백사장 확장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임해 봉사 시설이라든지 또 뭐 112 안전 그 수상 구조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올해는 7월달에 개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 기자분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면 광안리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 위주로 소개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자, 먼저 그럼 송도 해수욕장 너무나 변화가 많아가지고 얘기할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송도 해수욕장 하면 그 우리 김 기자께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케이블카랑 그 뭐죠 그 다리 이렇게 구름다리. 구름다리야 맞아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옛날 사람 맞아. 아니 그게 제가 이 회사 입사했을 때만 해도 네. 그게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철거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나이 차이 저랑 뭐 한두 살밖에 차이 나고 이건 좀 많이 돼서 이 그런지 지역에 많이 좀 아는 것 오래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송도 해수욕장 하면 4대 명물이 있죠. 그 구름다리, 그다음에 해상 케이블카, 다이빙대 그리고 뭐 보트 정도 해서 총 4대 명물인데 그 중에 뭐 다 타보셨어요? 뭐 기억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실제 구름다리는 이렇게 건너가 봤었고 누구랑? 취재 때문에. 취재 예, 그때 이제 가봤었고 그게 정말 이제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사진으로만 이렇게 다 봤죠. 말씀대로 송도 해수욕장이 좀 많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광안리랑 비교해서는 일단 그 백사장은 건들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송도 해수욕장이 이제 좁아지는 백사장이 아니니까 일단은 사빈 해수욕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송도 해수욕장은 1913년도 이제 대한민국 제 1호 공설 해수욕장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이제 100주년이 됐고 그 다녀간 이제 피서객만 668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지금은 옛 추억에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맞아. 100주년 이제 지금 해서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빙대는 이제 설치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송돈 오션파크라든지 또 캠핑장, 오토 캠핑장도 이제 들어서고 또 4대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내년에 해상 케이블카가 생기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은 또 구름 산책로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출렁출렁거렸죠. 뭐 그때는 뭐 취재 때문에 구름 그런지, 다리였죠, 그렇죠. 그때. 예, 구름 다리였고 지금 이제 구름 산책로가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7월에 이제 6월에 개장하면서 다 완공이 됐는데 올해는 이미 다 완공이 됐고 6월 1일 조기 개장할 때 이제 일반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 구름 그러니까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처럼 이렇게 아래가 혹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바다 밑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식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 이제 보통은 그 스카이워크라고 그러죠. 예, 남구 이기대에 있는 이기대에 스카이워크. 있는 그 이제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 밑에 이제 바다도 보이고 한데 예. 그건 이제 전체적인 남구 같은 경우는 좀 잘 사니까 그 유리 강화니까 뭐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구간이 넓어요. 길어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데 왼쪽 구간이 지난해 이제 104m, 오른쪽 구간이 이제 한 193m 정도 이렇게 해서 네. 거북섬 있는 곳까지 치면 365m가 돼요. 그렇게나 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밑에 전체적으로 강화 유리는 못 하고 가다가 조금씩 부분 이제 부분적으로. 부분 이제 철망이 쳐 있고 그 밑에 이제 강화 유리가 돼 있는 곳도 있고 뻥 뚫려서 이제 뭐 파도가 철썩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에 비해서 광안리는 어느 볼만한 게 어떤 걸까요? 즐길거리. 막 굳이 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긴 한데 말을 해야 알죠. 뭐 말을 광안리는 뭐 광안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레이저도 올라오고 다이아몬드 브리지. 난립니다. 레이저 올라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볼필 뭐 있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뭐 지금 막 입이 아파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일 최근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변화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모레 백사장 확장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네. 몇 해가 지나면서 그동안 그 백사장이 굉장히 많이 모래가 유실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해변 한 가운데 해수욕장 한 가운데가 많이 유실이 되면서 한 20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 폭이 파크 호텔 있는 예, 그 부분입니다. 아쿠아 팰리스 있는 쪽이 한 20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막 추진은 했었는데 이제 모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20m 폭이었던 곳을 한 40m 정도로 두 배 가까이. 2배 가까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쪽에 그 미술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닥 그 레이저 안쪽에 나오는 예, 곳이 그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조형물이 그 파도가 치는 곳에 거의.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백사장을 확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생기는 거. 모래 안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넓어졌거든요. 이게 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모래 확보가 어려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수영구청에서 이 모래 확보를 위해서 이제 북한 모래를 좀 도입을 해보려고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통일부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들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또 중간에 우리 정부랑 북한하고 또 뭐 사이가 뭐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졌는데 이번에는 인천 옹진군에서 이제 모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모래 포살할 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 관계자들이 아유, 북한 모래는 못 갖고 왔지만 옹진군 뭐 그 모래가 뭐 북한 모래랑 마찬가지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했었는데 한 3만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뭐 덤프 트럭 한 2,000대 분량 그 해상으로 그럼 수송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좀 유실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광안리에 있던 모래보다 굵기가 좀 더 굵은 입자로 그렇게 해서
유실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실은 덜한 대신 그러면 조금 이 부드러운 게 좀 덜하겠네요. 근데 만져보니까 네. 뭐 그렇게 많이 뭐 까끌거린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 예, 좋은 모래라는 전 느낌이 가끔 거기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썬텐은 햇빛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모래도 중요합니다. 안 해봤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모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솔직히 두 군데를 다 가봤지만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그 횟집 회센터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는 거의 뻘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어렸을 적에 해수욕장에 많이 갔는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논 적은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노는 거는 거의 없고 기억이 모래 위에서만 이렇게 해수욕장 위에서만 이렇게 논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거기 수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게 좀 별로 송도보다는 좀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수변공원이라든지 매립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구조상의 문제들로 이제 거기에 좀 그런 가보면은 그 해초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네.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공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인정하시는군요.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강한대교만 그 부산의 명물이고 그 내세울 게 있지 수진이나 이런 건 송도 해수욕장 못 근데 따라갑니다. 송도 해수욕장도 얼마 전에 그 잠재 이런 거 네. 뭐 한 몇 해 전이죠. 그 설치 안 했었으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치를 했으니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면 되고 송도 해수욕장, 강안리 해수욕장에 비해서 물론 지금은 뭐 지난해는 바짝 구름 산책로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반짝 2등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솔직히 강안리를 따라가려면 좀 멀었죠. 멀었는데 제가 그냥 재밌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송도 해수욕장도 솔직히 이제 이길 그런 인프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갔다 와 보셔서 그렇죠.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운대야 원체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안리나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오는 관광객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성향이라 할까요? 좀 그리고 또 그 구성 단위가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셈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좀 특화된 거라든지 뭐 좀 그런 것들이 없나요? 즐길 거리라든지 뭐 그런 일단 부분. 광안리 해수욕장 하면 그 특징이 해변하고 그 해변에 맞닿아 있는 그 상가들이 굉장히 좀 가깝다는 거죠. 거의 좁게는 2차선, 왕복 2차선이라든지 조금 넓어야 한 3차선 정도 도로만 가운데 놓고 해변에서 올라오면 바로 카페라든지 뭐 좋은 술집들이라든지 고급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그 백사장을 맞닿아 있는 그 상가 말고도 밀락수변공원 쪽도 있고 또 밀락동 쪽에 그 회센터 있는 쪽에도 굉장히 노천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물에 들어가서 놀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해수욕장에만 그런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올 수 있는 그런 해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해수욕장 박철호 기자 피식 웃었는데 금방. 예, 그 뭐 아니 김 기자께서는 물에 안 들어가고 놀면 뭐 지나가다가 뭐 옛날에 뭐 즉석 헌팅하고 놀고 이랬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그냥 관광하고 들었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강안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해변이랑 그 해수욕장이랑 너무 이제 짧고 그 호흡도 되게 그 가까워서 특히나 이쪽 부분도 그 노천 카페라고 그러는데 테라스 위주로 해서 그런 젊은 층이 굉장히 많고 또 저녁에 이제 제가 또 그 지역에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아니 저도 한번 자랑하고 가는데 송도는 뭐 자랑을 해야 뭐 이쪽에 와서 좀 안 가겠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 산책로가 생김으로 해서 가족 단위 계획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가보면 젊은 연인들도 물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가족 단위라고 어른들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유모차 끌고 오는 그런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게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또 가까운 이제 그
항이 있어서 외국인 러시아 뭐 선원들이라든지 이런 가족들 단위들도 또 이렇게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름에 가보셨습니까? 네, 아버지도 가봤어요. 거기 네. 예, 좋습니다. 핫하고요. 네. 그 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 러시아 분들 저쪽 이제 극동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썬텐을 달리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썬텐 천국입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뭐 가족들도 해서 연인을 해서 굉장히 그 오시는 그 나이 폭이 굉장히 이제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광안리라든지 송도에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놀러 오실 분들을 위한 뭐 팁이랄까요? 이렇게 하면 아 정말 이게 재밌고 즐겁게 해수욕을 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걸 좀 얘기할 건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 그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 규제를 좀 풀어서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영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그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테라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기존에 테라스에서 뭐 차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들이 그냥 암암리에 그냥 원래는 안 되지만 그냥 이제 뭐 허용을 암암리에 무기한 해주는 거죠? 분위기였는데 이 암암리를 빼버린 거죠. 12월부터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거는 가능하다, 영업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취사 도구를 바깥에 이용해서? 꺼내 가지고 뭐 요리를 하는 건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광안리의 문화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기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월 초가 되면 광안리에서 물총 축제를 합니다. 수타워즈라고 해서 스타워즈가 아니고 스타워즈. 물숫자를 써서 수타워즈라고 해서 물총 축제를 하는데 이게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물총이 옛날에 생각했던 요런 게 아니고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물총으로 하고, 또 같이 진행이 되는 축제가 조개잡기 체험 행사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해요. 이게 꽤 괜찮은 조개를 잡도록 해주더라고요. 백합 조개인데 거기서 나는 조개는 아닙니다. 아니고 아닌데 임의로 제가 갖다 놔서? 물어보니까 강서구에서 나는 조개를 이제 구매를 해서 거기에 좀 풀면 조개를 이제 가지고 가서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개를, 백합 조개를 잡는 체험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는 밀락 회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횟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35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350개 횟집이 광안리 해수욕장 옆쪽으로 해서 저 수변공원까지 이제 밀락동 매립지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에 앉아서 광안대교 보면서 여름 바람 맞으면서 회 먹으면 뭐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송도 해수욕장은 어떻나요? 팁. 예. 송도 해수욕장은 이제 내년 되면 좀 더 많은 볼거리가 있고 올해는 올해 아니요. 그 자꾸 네, 가족 간족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해서 올해는 이제 그 반쪽이 전부 다 완공이 되면서 더 많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00m 넘게 된 그 이제 구름 산책로로 보시려는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한 753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도 이제 다녀가시면서 광안리도 있지만 송도에도 이제 횟집이라든지 또 기타 맛집 같은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충해야 되고 편의 시설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근처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제 주차 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오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내년 이제 해상 케이블카까지 완공이 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그 광안리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을 또 대표하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박 기자가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잘 이용하고 즐기기 위한 그런 팁도 있겠지만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안전이라든지 주변 환경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없나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뭐 물이라든지 바닷물의 이제 수질이라든지 또는 뭐 청소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뭐 그리고 또 바가지 상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도가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송정이나 해운대 쪽에 가시면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광안리에서는 조금 재미가 덜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파도가 그렇게 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만큼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같은 거라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5월 초에 긴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밀락 수변공원에는 그 과장을 좀 하자면 그 수변공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소주병이 뭐 몇천 병씩 나오고 너무 더럽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이 찾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 뭐 공중도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서로 좀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불꽃 축제 같은 큰 축제가 있을 때마다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축제가 아니고서는 뭐 정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들 팔고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다들 조금씩 조심하고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송도는 어떻습니까? 송도 해수욕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광안리처럼 그렇게 큰 뭐 호텔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눈에 띄는 호텔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바가지 상어는 크게 이제 근절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건 여전히 조금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그 주차 문제 또한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이제 주차 면수가 조금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요금을 좀 많이 받는다 해서 이제 규제를 나가서 이제 그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 오면 이제 마음이 변해야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솔직히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그 장동훈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편의 시설에 대한 지자체들의 신경 쓴 뭐 이런 게 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송도라든지 광안리 해수욕장이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아주 멋진 그런 해수욕장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만큼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좀 더 노력을 하면은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더 좋은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각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기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바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회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와서 보고 느끼면서 멋지다고 할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올여름엔 돈 많이 써서 멀리 가지 마시고 아직 찾아보지 못한 가까운 곳의 바다와 강과 산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